따로 자본을 들이지 않고 소득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자산을 만들 만한 자본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없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참 어려운데 이러한 어떤 권리를 딱 행사하면서 할 수 있을 만한 자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 자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와 가난으로도 나뉘기 때문에 제가 이 가난의 정의를 좀 정확하게 파헤쳐 와봤거든요. 좀 마음 아프실 준비 됐나요? 네, 네. 자, 첫 번째, 가난, 거지, 빚이 없대요. 그리고 좀 글씨 보이시죠? 세상이 내게 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담보조차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난, 빚은 있어요. 근데 중산층인 줄 아는 사람들 사실 다 가난하대요. 네, 그럼 진짜 중산층은 어떨까요? 어, 네. 4인 가족 기준 연간 부부 소득 1억 2천 이상 정도는 돼야 되고요. 공과금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한 400만 원쯤은 걱정 없이 소비를 할 수 있으면 중산층에 속한대요.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가요? 네. 그럼 부자는 뭘까요? 제가 지금 부자가 몇 분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부자는 돈이 공기와 같대요. 가격표가 뭐야? 그냥 사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 분류보다 가장 돈관념은 더 철저하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알고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 우리가 왜 이 가난으로부터 참 벗어나기가 어렵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캐시플로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득원이 여러분들의 소득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요. 95%는 다 이쪽에 있습니다. 노동 수입 영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우린 계속 살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이쪽은 자산 수입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 주죠. 그래서 점점 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노동소득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월급에 중독돼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생계와 삶의 질을 유지시켜 주는 게 이거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나 이번 달까지만 한다, 진짜. 얘기했는데 카드값 나오면 어때요? 다음 달까지만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회사 왜 이번에 안 쉬어? 때려칠까? 이렇게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나와요. 그러면 3개월만 버텨보자. 그럼 퇴직금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자가 다음 플랜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 가방 하나, 차 한 대쯤 좀 바꿔도 되지 않아? 1년에 한 번쯤 여행 갈 수 있지 않아? 내가 설령 뭐 모닝 하나 탈지언정 내가 비행기는 비즈니스 탄다. 참고로 제가 모닝 하나 있어서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예,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 다음 달에 월급 또 나오니까 또 벌면 돼. 가자. 돈 인생 뭐 있어?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월급에 계속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결코 노동소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이러한 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팀분들은 성공대 하신 분들은 다 이 표 아시죠? 우리 안명환 스폰서님께서 정말 열연으로 알려주시는 표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외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이 일에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난 언제 잘릴지 대충 감이 와요. 이 나이쯤 내 잘리겠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내가 올라갈 직급의 한계가 딱 눈에 보여요. 그러면 내가 월급 버는 동안에 나 돈 버는 동안에 이거라도 해야겠다. 취미 생활이라도 해야겠다. 인생 뭐 있어? 즐겨야지. 라고 하면서 이걸 하느라고 시간이 없고 심지어 없는 시간에 취미 활동까지 하느라 더 시간이 없어서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미래 준비를 할 시간이 없는 아이러니함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 꼭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정말 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하면서 현재 수입을 벌고 있을 때 그때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 지금 준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 일, 그래서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유난이야? 좀 현재를 즐겨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미래 준비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이거 벌고 있을 때요. 어.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주체일 때 나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지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한 자산소득의 형태를 만듦으로써 우린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마련하게 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가 잘 없어요? 자본이 잘 없어요. 이건 제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돈에 땡땡을 쓴 그 회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본이 없다라는 핑계로 사업을 하지 않는 거. 그거는 굉장한 핑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브랜드를 가지고 내 브랜드인 양 착각하면서 그곳에 열정을 쏟아붓느니 자본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시스템을 사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자본만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만들겠죠. 그죠? 그리고 있어도 만들기 어려운 게 시스템이에요. 개인 하나로만 만들기 어려운 게. 또 하나, 자본과 열정이 있어도 유지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자영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돈에 되게 이렇게 좀 밝으신 분이 그런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 좀 되게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구입하는 거는 더더욱이나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겠죠. 세 번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가까운데요. 활용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 뜻을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딱 정의를 할 수는 없고 이런 단어가 플랫폼인데요. 플랫폼은 역에 정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의 가치, 밸류를 공유하고 서로 상호 간에 각자 간의 어떤 이익을 서로 창출하는 거. 이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죠. 플랫폼 중에서. 근데 이제는 취미 활동이나 어떤 삶의 좀 더 편리함을 위해서 쓴다라기보다도 내 삶의 소득원을 내기 위해서 쓰는 창구로도 우리가 플랫폼을 쓰고 있어요. 뭐 가까운 예로는 우리가 플랫폼 중에 카카오톡이 한번 셧다운 됐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뭐 거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밀접하게 우리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사업 때문에 이거 모였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공급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품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그리고 소비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 회원들이 있잖아요. 이 둘을 연결시켜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요. 이런 의미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만나면 네, 전 누구입니다. 전 누구고요. 명함 서로 주고받고 사인하시죠. 책상에 앉아서 했다면 지금 우리 여기 줌으로 리더님들 보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만나서 하지 않는 일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이 중개 수수료를 얻는 방법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모든 기업들이 제가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를 저 혼자 개인으로만 이렇게 막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의 기업들이 10곳 중 7, 8곳은 다 왜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전환을 하고 있냐면 공급자와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공급을 하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소비와 공급이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수수료를 얻어가는 자산소득의 형태로 그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걸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플랫폼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연결성이에요. 플랫폼 중에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자산소득의 형태의 플랫폼도 있지만 노동소득의 형태의 플랫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으로 들어가셨어요. 뭐 네이버 스토어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산소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일을 해서 소득을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소득의 한 창구를 더 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내가 노동소득을 통해서 만들어 놓는 플랫폼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매출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소비자들이 다 나에게 모여 있을 때 그것이 매출로 합산돼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정보를 더 이상 전달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을 가진 플랫폼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행을 쫓아가지 않고 또 지속 가능한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더 나아가서는 시대의 어떤 흐름을
선도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개인의 목표와 공동의 목표가 같이 결합돼서 공동체로 같이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생뚱맞은 것으로는 안 돼요. 가치와 철학이 굉장히 명확한 회사여야지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무자본, 무점포. 우리가 사업이 왜 어렵냐면 버티기 어렵잖아요.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 못 버티는 게 뭐 때문이에요? 자본을 못 대서요. 그 돈 몇 억만 있으면,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못해서 망하는 게 사업인데, 그랬을 때 자본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굉장한 기회가 있다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무점포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점포가 없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둘 의미도 없고, 직원을 두지 않아도 되고, 월세 임대료 낼 필요 없고, 또 뭐가 있어요? 파리바게트는 뭐 한 번씩 인테리어 이렇게 바꿔야 된다면서요. 간판도 바꾸고. 그럴 필요 하나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중에서도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활용할 거냐인 거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플랫폼이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간과 시간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자산소득원의 형태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력이 아니라 경험, 나의 스토리가 곧 자산이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남의 브랜드가 내 브랜드가 되는 건 어려워라고 하지만 이렇게만 한다면 내 퍼스널 브랜딩이 돼서 내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그런 사업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라는 겁니다. 아메이 알지? 알아. 뭐 세제, 퐁퐁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아메이와 다르게 아메이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러한 생필품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곳에서 매일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메이를 알기 전에는. 근데 이 돈을 사실은 되게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었거든요. 얼마가 나가는지도 사실 잘 모를 만큼 그냥 알아서 쓰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나의 소비가 이 위에 있는 어떤 플랫폼들이나 마트들에게 수입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잘 발상을 해보셔서요. 내 소비가 내가 아메이 브랜드 체인지를 함으로써 내 소비가 나의 매출이 된다고 한다면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매출이 된다고 한다면 땡큐 아니겠어요? 땡큐. 10,000원이라도 준다면. 근데 그것이 나 혼자 그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소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결성. 그래서 나로부터 연결된 사람들의 모든 매출의 합산이 다 나의 수입이 되고 그들의 수입이 돼서 우리의 수입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자본 하나 들이지 않고 수입을 벌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그래서 뭐 생필품 팔라고? 나 그런 거 못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판다라는 건 사실 영업인 거 아시죠? 근데 영업은 가야 돼요. 가서 항상 말을 해야 돼요. 사야 돼, 사는 거야, 지금이야, 얘기해야 사요. 근데 아메이는요, 어떤 제품이 주를 이루냐면요, 생필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뉴트레이트 제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 제품을 전달할 때 그냥 이렇게 툭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정보와 제품을 전달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요. 그 스스로 본인을 위해서 쓰게 되는 자가 소비 품목이 되는 거예요. 소비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 한 달 됐어. 너 사야 되지. 빨리 사. 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사기 시작하는 자가 소비가 나에게는 그냥 한 달에 아무렇지 않게 계속 뜨는 자산 소득의 형태로 뜨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하지 않나요? 네, 굉장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즈니스의 측면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사업이라고 하면 아이템 뭐가 좋지? 한 달 고민해서 답이 안 나와요. 1년을 고민해서 답이 안 나오고 답이 나왔는데 그것을 막 이렇게 제품을 연구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짜잔 하고 나오게 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 게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되게 간과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시대에 빨리 따라가지? 내 아이템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막상 하고 나면 곧 시대에 뒤처지는 사업 아이템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뭐 봉구수 밥버거가 있었고 뭐 대왕 카스테라가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선정하려면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막 변하는 걸 쫓아가려고 하나라고 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생필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의 주된 제품들이 생필품이기 때문에 오늘 제품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사실 저는 이 다음의 것들을 좀 주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빠르게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메이는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있죠. 건강보조식품 중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 농장을 갖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식물에 내재된 영양소를 가지고 원료로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어떤 약품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으로서 전달되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뉴트리라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세계 건강 보조식품 판매 1위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티스트리가 있어요. 아티스트리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식물 내재된 영양소, 식물 영양소의 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아티스트리의 스킨 뉴트리션 제품이고요. 거기에 과학으로 검증된 것까지 합쳐져서 굉장한 품질을 나타내는 게 탑5 안에 든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티스트리가 유명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스폰서링 한다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아메이란 이름으로 스폰서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들의 스폰서링을 하니까 연예인들이 오는데 뭐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시상으로 오긴 하는데 마지막 날에 저희 전국에 계신 아메이 사업가분들이 오셔서 저희들도 성취를 축하하면서 인정하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작년에 제가 스폰서님과 함께 갔고요. 올해도 이렇게 갔습니다. 저희 탱커 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너무 되게 예쁘게 잘해주셨거든요. 이렇게도 갔다 왔고 또 이렇게 성취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주면서 보상까지로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아메이 사업의 굉장한 좀 스케일을 전 좀 놀랐었고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저희 팀의 장미진 리더님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뉴핀이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려줄까요?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모두가 다 장미진 리더님 모르는 분들도 막 하이프 해주시는 거여서 와 여기 진짜 뭐지 아메이? 막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었고요. 뭐 너무나 잘하는 거 광고하지 않아도 모든 방 안에 다 이렇게 뿅 나 앰모스피어 스카이 하고 떠 있는 게 바로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예요. 가수들은 뭐 안방에 2개씩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워낙에 중요하니까 공기의 질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기와 같이 바꾸시는 게 바로 물이에요. 물. 물만 잘 먹어도 몸의 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스프링이고요. 또 하나는 퀸. 저는 아메이 제품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퀸이라고 생각해요. 신혼부부 때 그냥 프라이팬 막 세트 샀거든요. 다 버렸어요. 근데 얘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관리만 잘하면 물려줄 수 있다라는 말이 이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받은 홈케어 제품, 고농축 제품의 조상님이에요. 시초예요, 시초. 다 따라한 거예요, 아메이 제품을. 그래서 정말 48시간 내에 다 생분해가 되는 환경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회사의 제품이 바로 홈케어 제품이고요. 또 퍼스널 케어.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바르고 씻고 쓰고 하는 모든 제품들이 사실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가 경피독 때문인데 이 경피독의 이런 위험을 아메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하면 정말 하나도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게 이 퍼스널 케어 제품이고요. 전 이게 제일 놀라웠어요.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원포원 프로젝트.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가 짱이야 하면서 나 다 이렇게 종식시키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상생해서 중소기업들의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아메이의 퀄리티에 맞춰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정말 최상의 제품들로 나가게 하는데 이것을 아메이가 다 독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이름을 그대로 이용하게 해주고요. 이들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또 쓸 수 있게 또 해주십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소비자들의 특혜로는 이런 좋은 제품을 다 써볼 수 있다라는 그런 플랫폼 채널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사실 저희 애기 태어날 때부터 여기 뉴본부터 썼거든요. 이걸로 키웠어요. 웰로스로.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제품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품 얘기를 넘어서서요. 플랫폼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사가 지향하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요. 제품을 넘어서서 웰리스 플랫폼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사의 방향과 같이 가셔야 된다라는 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메이가 진행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그러니까 우리 몸의 미생물 이 장내 환경이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게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그것을 데이터로 만들어낸 게 이제 그로잉 랩, 어린이들 성장 프로그램, 그리고 성인들의 마이 웰리스 랩,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사람들 못 만나서 되게 외로웠잖아요. 그럴 때 증강현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커뮤니티를 가질 수 있었던 25센트 라이드, 앞으로 메타버스의 시장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한 저는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포브스에서 기재한 뉴스인데요, 기사인데요. 빌 게이츠, 뭐 마크 주크버그, 뭐 베니오프 이런 사람들이 왜 다음 블록버스터가 당신의 소화기 안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좀 시대를 빨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한 시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투자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DNA는 타고날 때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개선시킬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래요.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류가 당대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던 치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계속해서 몇 억 원씩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국내 특허 기술을 가진 HM파마와 한국아메이가 20년 독점 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단순 소비를 넘어서서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말씀드리잖아요. 내 아이템이 굉장한 시장성과 경쟁력을 확보했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이 10년 동안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체변을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야 많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미국이 모은 게 2만 1,000개예요.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이것도. 근데 한국 아메이와 이 HM파마가 마이랩이라는 것을 통해서 1년 동안 모은 데이터 수치가 3만 5천 개라는 거예요. 엄청난 빅데이터를 보유한 회사가 되었고 그게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하죠. 진짜 굉장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연구시설 하나 없이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 내 장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사업의 아이템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랩의 발전 방향이 아마 5년 뒤에 아메이 모습으로 저는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 웰니스 플랫폼을 잘 이용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경제자산뿐만이 아니라 매력자산, 건강자산까지 다 챙겨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한 여러분들의 삶을 선사해드리겠다. 가 아메이의 지금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 얘기하니까 저보다 이제 연장자이신 분들이 어머 선생님은 뭐 리더님은 나이도 어린데 뭐 건강 얘기를 해요. 막 아직 한창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건강 얘기가 이제는 50대, 60대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20대 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어쩌면 20대가 가장 논해야 되는 부분이 건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때 만들어 놓은 건강 자산으로 쭉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 자산에 대한 좀 트렌드를 좀 잠깐 보자면 1세대는요, 손만 잘 씻고 구충제 잘 먹으면 돼 했던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치료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해서 이제 발전하게 된 게 2세대고요. 그러다 보는데도 병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닌 게 내 마음의 병. 그래서 한창 유행했던 게 힐링, 웰빙 막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그게 이제 3세대에 가까워지게 됐고 건강 자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우리의 삶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4세대입니다. 뭐냐면 자가 건강 관리에 집중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게 된 거죠. 병 나고 나서 고치지 말고 병 나기 전에 이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건강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수명에 있어서 이 건강에 포커스를 둬야 그래야 내 삶이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게 지금의 이 4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큐어의 시대가 아닌 케어의 시대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아메이가 선보였던 게 다 뭐예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린랩, 웰니스랩, 25센트 라이드 다 건강에 관련된 플랫폼들이거든요. 웰니스 플랫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이런 것들을 내걸었을 때 이 차별화된 포인트는 뭐였냐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지금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하고 있는 아메이가 정말 최고의 것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들을 알면 아, 이 웰니스 플랫폼을 내가 진짜 잘 이용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은 아닌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포인트는 바로 게임 체인저예요. 뭐냐면 주식시장도 옛날에 벌써 한 4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인간들은 기술을 굉장히 고도화된 상태에서 누리고 있대요. 핸드폰을 바뀌어도 색깔만 바뀌고 카메라 화질만 좀 바꿀 뿐이지 안에 있는 내용물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뭐 핸드폰을 켜서 뭐 이렇게 화면이 촥 나오지 않는 이상 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 고도화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부분들은 바로 헬스케어다. 수명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것이냐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탈모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떤 치매 또 대장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부분들 안에서 해결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랬을 때 아, 헬스케어가 앞으로 아메이가 나아가는 방향 중에 한 방향이니까 아, 내가 이 사업 아이템으로 간다고 한다면 내가 단순히 그냥 아메이를 단순히 소비자 입장으로 그냥 생필품을 바꿔 쓰는 그냥 하나의 마트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굉장한 시장성의 어떤 아이템을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사업가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 누군가에게 너도 해볼래? 해보실래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자본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메이 사업은 시간과 열정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누구에게나 이 권한을 내어줄 수 있는 사업의 기회가 아메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게임 체인저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유통에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아메이가 이러한 쓸데없는 과정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가중시키지 말자라고 해서 나타난 어떤 마케팅들이 있는데 포브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제는 관련 없는 사람이 광고하는 거 별로 안 믿어. 안 믿고 오히려 소비를 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실제로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서, 프로슈머들의 시장이 더 많이 열릴 거야라고 포브스가 얘기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아메이는요. 1959년도 이걸 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뭐 미래의 학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직접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건들이 다 고품질이에요. 그러니까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이러한 금액으로 시중에 같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중간에 쓸데없는 과정을 다 생략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해주냐? 소비자들이 해준다는 거죠. 아메이가 알게 됐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 소비자들은 쓰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전달하고 공유하고 연결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같이 퍼져나가겠죠? 아, 그러면 이 광고의 유통의 비용을 없애고 소비자들에게 이 부분을 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리면 알린 만큼 같이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만큼 더 많은 캐시백을 줘서 이것을 누군가는 소득이라고 하고 이것을 누군가는 사업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자가 아메이의 마케팅 플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느냐, 어떻게 그래서 수익 구조가 되느냐라고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메이에 똑똑 찾아가서 저 제품 쓰고 싶어요, 저 사업하고 싶어요라고 가면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누구 때문에 알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전해주셨거나 사업을 알려주신 분을 스폰서라고 하면서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스폰서님께.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스폰서에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요? 각자 다 아메이라는 플랫폼에서 각자 사는 거예요. 각자. 네, 각자 사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써본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도 이렇게 알리게 되면 모두가 각자 다 아메이라는 플랫폼에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각각 다 20만 포인트라는 것을 소비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메이는 광고와 유통의 기회를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줬다. 소비자에게 줬다. 그러면 이 모든 매출의 합산을 나로부터 묶어준다, 연결해준다라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S의 매출은 얼마가 되냐면 다 합산해서 80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인 것을 합산한 60만, 여러분들의 지인은 더 이상 알리진 않았기 때문에 20만에서 그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S가 제일 먼저 했고
매출도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겠네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진짜 보면요. 이러한 계산법이 나와요.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80만은 저기 6%에 해당합니다. 120만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6%에 해당하는데 80에 6% 48,000원이 나오는데 이걸 혼자 가져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그룹 캐시백을 빼줘요. 여러분들의 그룹 캐시백은 60만이기 때문에 여기 60만의 6%인 36,000원을 여러분들의 캐시백으로 먼저 빼주게 됩니다. 그럼 스폰서님은 얼마를 가져가시게 되나요? 바로 12,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여러분들도 스폰서님처럼 여러분들의 지인 거를 빼줘야 되잖아요. 얼마? 20만의 3%에 해당하는 6,000원을 각각 빼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24,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지인들은 6,000원씩. 자,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게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잘 나가는 그런 선점하는 사업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도, 저 S 한번 없애보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한번 띵! 없애봤어요. 자, 스폰서님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매출은 동일하게 몇 만이에요? 합산? 60만이에요. 60만이니까 당연히 60만에 6%인 36,000원 똑같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사업을 전달받은 거지만 이 사업은 나의 노력치로부터 계산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러한 계산법을 가지고 6명에게 알렸다고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알리면 모두 각각 20만을 썼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볼륨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지인 것들을 빼줘야 되는데 빼주고 나면 9만 원이 나와요. 근데 대단한 제도가 하나 있다고 했죠. 물가가 오를 때 같이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사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월급은 똑같은데 물건이 너무 올라서. 근데 아메이라는 채널에서 생필품을 바꿨으면 쓴 것만큼의 그 캐시백을 돌려줄 때 요 물가를 반영해서 올려준다는 거예요. 물가가 또 올라가면 이게 또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캐시백이 올라가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면 15만 5천 원 정도가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물어봐요. 나는 10,000원인데 왜 15만 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냐면 나는 제품도 잘 쓰고 그냥 쓰고 싶은 사람들 좀 찾아서 같이 쓰게끔 알려주고 또 사업에 관심 있다고 하니까 사업도 알려줬어.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하니까 이분도 그래? 하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합산이 한 요 정도 볼륨이 나오면 이제 요율이 또 올라가요. 9%에서 15%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인 그룹 것들도 빼주고 나면 요 정도가 돼서 이 정도 나와요. 추가 수입이라고 생각했는데 120만 원이라고 하면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아니라 이거 괜찮은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지인들의 지인들을 다 알리시게 돼서 엄청난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매출이 뛰게 되면 300에서 400도 나올 수 있는 소득원이 여기서 발생하게 돼요. 근데 너무 많아. 저는 그 관리할 능력도 안 되고요. 못하겠어요. 사람도 그리고 없어요. 6명 없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손 3개 이렇게 해주세요. 3명. 지금 요 3명을 딱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나 누구 3명 딱 전해야지. 라고 요 3명과 함께 생필품을 먼저 바꿔 쓰시는 거예요. 바꿔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포함된 볼륨이 9%면 아까 6명이랑 받았던 캐시백이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추가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샘플 키트도 나오죠. 괜찮죠? 예, 이걸로 여러분도 써보시고 같이 또 쓰실 분들 나눠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더니 이분들을 6%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같이 써보기도 하고 제품 공부도 하고 사업도 알려드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볼륨이 한 15%가 되잖아요. 그러면 월 80에서 120. 아까 지인들 4명 알렸던 그 소득원과 똑같은 값이 이 값이에요. 3명, 이거 기억하세요. 3명, 3명만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이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브론즈 빌던지 뭔지 그거 됐더니 100만 원 넘게 받았다며? 나도 그거 어떻게 받아봐? 라고 물어볼 때 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브론즈 빌더가 돼보셨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함께 잘 알려주시게 되면 월 400 정도도 나올 수 있는 소득원들을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까 너무 많아 했던 그 볼륨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3명 잊지 마세요. 3명. 네. 그래서 이 소득원의 특징이 뭐냐면 인세소득, 월세소득과 같다는 거예요. 자산소득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템이 생필품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소비하는 자가소비 품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제가 굉장하다고 강요하는 것 같은데 네, 굉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SP, 1년에 이 1000만 PB라는 것을 3번 하게 되면 GP, 6번 하게 되면 PT라고 하면서 여행의 기회도 주어지고 상속의 이제 기회도 갖게 되고요. 연소득 4천만 원 이상
소득원을 연금성 소득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만 되면은 아쉽잖아요.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지인, 사랑하는 지인들도 PT로 만들 수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되면 사파이어, 세 분이 되면 에메랄드, 여섯 분이 되면 진짜 경제적, 시간적 자유에 얻었다고 말하는 다이아몬드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 외의 핀들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님과 상세하게 얘기하시면서 꿈을 더 넓혀가시면 좋겠고요.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출발점 다 다르고요. 설사 출발점이 비슷하다고 해도 걸어가야 되는 사람과 차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시스템이에요. 근데 개인은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을. 만약에 시스템만 있다면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노력치를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발 저 바퀴만 바꿔서 시스템만 좀 조인해라 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 사업은요, 시스템 사업입니다.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자영 사업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에 없을 때도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함께 조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사업이 커져서 모든 자리에 다 함께하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사업이 굴러갈 수 있으려면 이 시스템이 조인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시스템이냐,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팀이 함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팀이에요. 메가네 피플 짜잔. 네, 그래서 예쁘죠? 스폰서님이 만들어주신 거 있는데 그거 제가 못 갖고 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팀에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인재를 양성하듯이 우리도 사실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 메가네 피플 시스템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고 또 서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6차 미팅. 그리고 막상 알아보고 나니까 이거 파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굉장한 사업이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아.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성공대학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 안병환 스폰서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매트리스 쫙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퀸 성공대학처럼 어떤 전문가 반들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성취를 축하해주는 OSR,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이 시스템 미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꼭 함께 합류하셔서 정말 내가 좋은 스폰서님을 만났고 나의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성을 제공하는 이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안에서 같이 사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원하는 거 하나쯤은 하면서 사는 삶, 우리가 다 꿈꾸는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꿈꾸시죠? 예, 꿈꾸시죠? 근데 꿈꾸는 순간 각성된대요. 자아가. 자아가 각성된다는 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도구로 쓸 수가 없대요. 도구로 쓸 수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부품으로 쓰이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어떤 나사의 부품처럼 막 일하고 내가 자영사업인 것 같지만 결국엔 노동소득의 한 굴레에 똑같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내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어야 되지? 내가 진짜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웨이크업. 깨어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진아, 수고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진짜 너답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을 유지할 만큼 어떤 기준이 확고하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려면 독립적인 삶의 주도권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꿈과 목표가, 비전이 명확하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치와 기준을 유지하시면서 또 정말 남들을 도움으로써 성장하시고 그렇게 책임 있는 삶을 사시는 리더님들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영상은 제가 이번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갔다 왔던 거를 짧게 좀 편집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 가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미진 리더님을 모든 그룹이 다 모르고 우리 팀끼리 알기도 하잖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문화, 개인이 정말 성취한 것에 대한 정말 기쁨으로 같이 축하해 주는 문화,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운 지금 핵 개인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남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한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시기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성장하면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 되게 힘이 되잖아요, 우리가. 자영사업이 그래서 되게 어렵잖아요, 마음이. 이제 그럴 때 같이 성장하고 같이 도움으로써 그것이 성공의 발판이 되는 이 아메이 사업이 저는 굉장한 큰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 정말 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 전부예요.
이 열기를 현장의 그 열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딱 요거랑 요것만 틀고 사업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너무 예쁘시죠? 제가 그래서 뒤까지 찍었어요. 네, 감사합니다.